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연관 이 정부 부처 중에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오늘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네. 그래서 참석이 좀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 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 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지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최영애 인터넷 융합 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 산업 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 정책관입니다. 권영현 지능정보사회 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 방향, 주요 현안, 향후 추진 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경제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 제조, 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지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진흥화 제품 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곡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범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 공공분야 진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 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 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 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첩 투자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제도와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첩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혁신 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 드론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 인재 4만 6천 명을 양성하고 스마트 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 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 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단순 반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 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 과기정통부가 협의하여 R&D 지출안도 설정, 기초 원천 분야 R&D의 통합 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 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융성하겠습니다. 1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안 국무조정실 1차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일학 간사님, 송혜경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등의 유수기업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신기술의 선정과 신산업 창출 등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고 또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중의 하나인 규제 혁파를 위해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민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혁파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백일현 규제총괄 정책관입니다. 기롱근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보고서에 기초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월 7일 날 발표한 바 있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서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민생 부담 해소 등을 목표로 하여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발전 예측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의견을 긴밀히 듣고 그 규제 애로를 혁파해 나가는 방법에도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는 집중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일자리 관련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이나 경쟁 제한적 규제 등은 적극적으로 혁파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생활 불편의 해소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 경감이나 차등화의 문제 등 그리고 지역 발전과 자치분권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7일 날에는 저희가 그동안 10년 만에 최초로 행정조사 608건을 전수 점검하여서 국민이나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드리는 170억 건의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12월 21일에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제외하는 47건의 규제 정비를 지자체, 행안부 등과 같이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파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거티브 규제, 보통 말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된 사항을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허용하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를 위한 노력을 과거 13년, 16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성과가 좀 저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폭넓은 형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신제품과 신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실증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조속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 혁파 방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유형으로 보면 입법 방식의 전환,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3페이지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방식의 전환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지금까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법 이외에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령의 요건이나 기준 등이 과도하게 한정적이고 열거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좀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로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개념을 확대라든지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 소재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유형한 분류 체계입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해서 저희 법령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분류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혁신적인 카테고리를 탄력적으로 신설을 함으로써 신제품이 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아래 예외 같이 EU 같은 경우와 한국의 자동차 분류 체계의 구별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L7이라고 해서 어느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차량을 좀 탄력적으로 포섭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 이런 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도입이 되었던 트위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 자동차가 시장 출시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유연한 분류 체계를 각 법령에 많이 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혁신제도 도입으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의 어떤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유예를 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시범 사업이나 임시 허가, 유예 면제 등을 포함한 기존 규제의 탄력적인 적용, 그리고 상품화를 통한 사후 규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분야별 3가지와 지역별 1가지인데요. 아래쪽 보시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한 ICT 분야, 그리고 금융혁신지원법을 하기 위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금융혁신지원법의 제정, 산업융합 분야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의 개정,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혁신성장 특구를 도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사업에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을 심의해서 기존 규제의 적용 유예 또는 면제를 하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국내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에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초보적인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17년도 8월에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서 드론의 7개 시범 공역 내에서는 기존 규제로 되어 있던 고도 제한의 완화라든지 야간 비행의 허용, 비가시권 비행의 허용,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법안을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서 ICT 융합 분야에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부분은 아까 과기부 차관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혁신금융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금융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그런 법체계를 지금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산업융합 분야 실정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을 해서 특례 허용이라든지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융합 신제품의 그리고 융합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구 규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특구 내에서는 규제의 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정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4가지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4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쪽에 금년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산업의 어떤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업체로부터 설명 그리고 협조적인 체제 하에서의 과제 발굴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는 약 30건 정도를 마련 중에 있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 혁파입니다. 부처나 법령이 아무래도 공급자적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이나 기업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 발굴 개선을 위해서 업계의 간담회, 유관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 내에서는 16년 3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32회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서 현재 90여 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해서 정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입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특징상 어떤 예측에 기반해서 앞으로 다가올 신기술과 신산업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현재의 규제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상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러한 규제들을 사전에 좀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연착륙을 하고 빨리 시장 출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마련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드론이나 맞춤형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규제 혁파 로드맵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련 중인 금년도 우선 허용 사후규제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 중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년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수반되는 과제별의 어떤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내년 가능한 3분기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신산업 핵심 규제 혁파 과제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본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도 지속해서 병행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서 보고드린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4개의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구축에 이어서 드론과 맞춤형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 혁파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순 방복 직군 일자리 감소, 창의 직군 일자리 증가 등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직업훈련 개편, 신산업 분야 전직 지원 등 정책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도 필요합니다. 창의 융합 교육의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전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사회 안전망 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체계 개편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의 적기 투자, 전략적 R&D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조정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위탁, 기재부 과기정통부가 협의하여 R&D 지출안도 설정, 기초원천 분야 R&D의 통합수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초연결화 및 다양한 제품 서비스 융합에 따른 위험 확대에 준비해야 합니다. IoT 기기,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등 사이버 보안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보안 기술에 적용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 전반의 사이버 취약점을 재진단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기초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정보보호 R&D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 전문 인력도 1만 명 융성하겠습니다. 1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안 국무조정실 1차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일학 간사님, 송혜경 간사님, 신용현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회구조 그리고 일자리 등 우리 삶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위기가 될 수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 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융합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과 사회 전 영역에 진흥화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과학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입니다. 최영애 인터넷 융합정책관입니다.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노경원 소프트웨어 정책관입니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 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 정책 방향, 주요 현안, 향후 추진 계획 순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진흥화 혁명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의 총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의료, 제조, 금융 분야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입니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단순 반복 업무가 자동화됨에 따라 2030년까지 국내에서 총 노동시간의 최대 49.7%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 등 진흥화 분야에 약 8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 측면에서는 진흥화 제품 서비스가 대거 생겨나면서 생활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이나 승자 독식, 양극화 등 역기능도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적 대응은 물론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 드론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을 포함시켜 공공수요 기반의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11쪽 미래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진흥화 기술 핵심 인재 4만 6천 명을 양성하고 스마트 공장 드론 등 신산업 전문 인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융합 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IoT 로봇 등 신기술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으며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으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 개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도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법령과 제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도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ICT 특별법의 임시 허가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상충되거나 신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개별 규제와 직접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신기술, 의료기기 등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사례 연구 분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일자리 교육 등 사회 변화 대응입니다.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연관 이 정무 부처 중에 첫 번째 업무 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관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관련 주무 부서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오늘 하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가 3시부터 열리나요? 네. 그래서 참석이 좀 어렵게 됐고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대통령 주재의 같은 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간사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차관님들께서 대신 출석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기정통부 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이 꼭 참석하셔서 의원님들과 좋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통부 제2차관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세는 혁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혁신에 성공한 국가는 시장을 선도하며 경제적 풍요를 누려왔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국제 질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 2차 산업혁명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를 선도하며 산업혁명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사회와 실업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었고, 최근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롯한 무역 장벽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범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기술, 산업, 사회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적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을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혁신도 달성하겠습니다. 사회 공공분야 진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교통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안전사회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 동력 기술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수학, 뇌과학 등 기초기술과 인공지능 컴퓨팅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대 성장동력, 9대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선단 동력을 통합한 13대 혁신 성장동력에 대해 정부 R&D, 중첩투자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 데이터 공유 활용 제도와 패키지형 R&D 플랫폼 개발 등으로 R&D 성과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생산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통 등 10대 중첩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겠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 도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의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